자, 우리 베다 시대 얘기하기 전에 오늘 이 컨텐츠가 크게 보면 인도사에 해당이 되는데, 인도사 얘기하기 전에 3개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인도, 중국, 미국 세 나라가 상당히 큰 다민족 국가이고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지만, 인도는 다양성을 넘어서서 이질성이라고 할 정도로 다민족, 다언어, 다종교, 다문화 사회입니다. 인도는 하나의 나라라기보단 굉장한 정치적, 문화적 덩어리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의 특성은 어떠하다? 한마디로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점을 공유를 하겠고요. 두 번째, 인도사를 얘기할 적에 인도 혹은 인도사라는 표현을 쓰면 머릿속에 지금의 인도 국경선을 떠올리죠. 그러다 그렇게 하면은 사고의 틀이 좀 굴절이 돼버리고요. 현대 인도사를 말할 때는 전체 남아시아를 통으로 생각하는 게 유리하고요. 근대 이전의 인도사, 특히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주로 다루는 인도사는 정확히는 지금 인도 국경선이 아니라 북인도 플러스 중앙아시아의 역사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피세계사에서도 근대 이전의 인도사를 말할 때는 인도사가 아니라 중앙아시아 플러스 북인도사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호라산, 호라즘, 박트리아, 페르시아 등등등. 그리고 세 번째, 인도 철학. 인도 아대륙은 신의 땅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 사상, 신앙 등이 잉태된 곳이죠. 그런데 인도 철학은 특정 꼭지만 가지고도 평생 연구해도 잘 모른다고 하시고 의견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저희가 1, 2분 안에 요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우리가 인도 철학사나 종교사 얘기할 때는 우리 키피세계사의 기본 모토인 입문자를 위한 시공간 매핑 채널의 기능에만 가급적 충실하려 합니다. 자, 익숙하시죠? 이제 천마쿠급, 이건 오늘 입에 확실히 올려가시고요. 이 베다 시대는 대략 전반기, 후반기, 아주 후반기 정도로 나뉩니다. 이때 정도가 대략 기원전 700~800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아리아인들이 주로 인더스강 유역에 많이 있다가 점점 지리적으로는 동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 과정을 같이 보시면, 자, 초기 베다 시대 보시면 이 두툼한 시옷자에 주로 서쪽 권역의 아리아인들이 있죠. 크게 5그룹 정도가 이동을 해왔다고 하고요. 우리 흔히 전차를 쓰는 강력한 아리아인이 원주민이던 드라비다인을 때려 부수듯이 정복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했었죠. 다만 아리아인이 전차를 개발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차 바퀴를 차크라라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 이 지도에서 요 글씨 작은 거 보이시나요? 저기 어디죠? 박트리아. 이 힌두쿠시 너머의 저쪽이 그냥 뿌연 먼 곳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중앙아시아라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다 시대 후반기에는 좀 더 동쪽의 힌두스탄 평원으로 분포하고 있죠. 특히 겐지스의 지류인 강가강과 야무나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아리아인들은 자기들의 지배 영역, 그 지배 영역을 야나파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야나파다를 형성을 하면서 원래는 유목민족이던 아리아인들이 점점 정주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이렇게 난립했던 수많은 야나파다들이 서로 전쟁하고 정복하고 흡수하고 하면서 더 큰 16개의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다 시대 막판의 이 시기를 16대국 시대, 마하야나파다 시대라고 하죠. 이 마하가 산스크리트어로 대자고, 야나파다가 아까 말씀드린 영역. 자, 그렇다면 베다 시대 매핑을 다시 좀 해보면, 지리적으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이 베다 시대가 결국 베다 신앙, 브라만교가 주 신앙일 때를 말하긴 하는데, 우리 브라만교 하면 유명한 게 뭐 있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달리트의 층위를 든 카스트 제도가 유명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이런 수직적인 카스트 제도는 나중에 식민지 시대 영국이 고착화시켰다고 하고요. 이 당시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바르나랑 자티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티는 뭐냐면, 푸주간 자식은 계속 푸주간을 하고 대장장이 자식은 계속 대장장이를 하는 식으로, 쉽게 말하면 그 가문의 가업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신분, 이 일만 유지해야 된다는 다소 수평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회 시스템이 점점 정착되는 과정에선 필연적으로 상하관계가 발생을 하겠죠. 이런 거를 바르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바르나에서 가장 힘이 셀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가장 위쪽의 사제계급인 브라만이겠죠. 왜냐면 이 브라만들은 이 암송 및 구전 위주로 전달되는 베다 신앙의 핵심 경전, 베다들에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이 북인도 사회 자체가 이 베다의 기반에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자체를 쥐락펴락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점점 직업군을 수직화해 놓은 거고, 이것이 점점 극에 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 두 번째 변화는 우리 인류사의 절대 명제, 고인물은 썩는다, 그리고 썩을수록 본질보다 형식에 치우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제계급이 지낸 제사를 베다 시대에는 야즈나라고 불렀는데, 이 야즈나가 점점 형식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브라만 계급 외의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져요. 요구한 게 많으니까. 세 번째, 아까 다양한 야나파다들이 마치 춘추 전국시대처럼 경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군인과 상인 계급이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이 힘이 점점 세집니다. 불만이 점점 높아가겠죠. 그렇게 점점점 베다 신앙이 부패해 가는 것이고, 거의 이 마하야나파다 시대에 16대국 시대쯤 와서 세 가지 종류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베다 신앙 내부의 개혁인 우파니샤드입니다. 우파니샤드도 경전의 이름인데 쉽게 말하면 베다 시대 끝에 나온 베다의 해설서입니다. 베다는 총 리그베다, 아유르베다, 사마베다, 아타르다베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앞에 것들을 모두 개혁적으로 새로 해석한, 이 너무나도 심한 사회 부조리와 신분제를 타파하는 의미로 만들어지는 게 이 우파니샤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우파니샤드는 베다의 끝이라고 해서 베단타라고도 부릅니다. 한편 우파니샤드 외에도 이 베다 신앙 밖에서 카스 제도라든가 브라만 질서를 거부한, 새롭게 평등이란 기치를 추구하는 두 개의 종교가 나타나죠. 그게 불교와 자이나교고요. 이 불교를 창시한 분이 고타마 시다르타 석가모니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이 석가모니가 나오시기 전까지 배경을 주로 다뤘고요. 고타마 시다르타는 우선 성이 고타마고 이름이 시다르타입니다. 그래서 서양식으로 쓰면 시다르타 고타마예요. 두 번째, 이분의 출생 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게 기원전 560년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분께서 80세 정도에 돌아가셨다는 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시다르타는 16대국 시대에 네팔 지역에 있는 카필라 소왕국의 왕자 입니다. 크샤트리아 계급이고요. 석가모니란 이름의 유래는 샤카무니, 샤카족의 성스러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옛날에는 석가탄신일이었잖아요. 명명법이 좀 이상한 거죠. 석가마을 혹은 샤카족의 탄신일이란 뜻이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로 명칭을 바꾼 거고요. 시다르타께서는 불교를 창시하셨고, 사실 부처님은 종류가 되게 많죠. 상자부 불교에서는 28명이라고 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수없이 많은 부처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부처님 하면 이 석가모니 고타마 시다르타를 말하고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방대한 교리를 제가 감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결국엔 평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가 정보와 권력의 독점을 점점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도 그랬고, 무함마드도 그랬고, 고타마 시타도 그랬고, 결국 그 직전 세대의 극단적인 불평등을 평등한 방향으로 확 해소시켜 주신 분이죠. 기존의 브라만 계급이 우리만 깨달을 수 있다 라고 하던 걸 이 석가모니께서는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류사에 큰 족적을 남긴 것이고요. 참고로 절에 다니는 친구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럼 너희는 부처님 믿어? 라고 하는 질문은 애초에 질문 자체가 크리스트교적인 질문입니다. 이 불교는 기본적으로 부처님이란 신을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게 불교의 기본 패러다임이에요. 물론 나중에 대중화 민속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기복신앙화가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불교의 핵심 교리를 정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불교의 핵심 교리를 사성제라고 합니다. 고진멸도, 고통 내지는 번뇌의 진단과 해결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해결에 해당하는 도성제가 바로 이 8개의 바른도 8정도고요. 이 8정도를 8개의 바퀴살로 형상화한 것이 불교의 상징인 법륜입니다. 법을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 륜, 바퀴, 아까 차크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법륜을 다르마 차크라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조로아스터의 아베스타와 마찬가지로 이 석가모니께서도 방대한 불경을 남기셨죠. 후대 제자들이 정리한 것이고, 이 불경 중에서 석가모니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을 경장, 무슨 경, 수트라라고 하고요. 이 율법을 모아놓은 게 율장, 그 다음에 해설서에 해당하는 논장 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84,000가지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나온 이름이 8만대장경인 것이고요. 참고로 이 경장, 율장, 논장이 너무나도 방대해서 하나만 제대로 마스터하기도 너무나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장을 모두 마스터한 높은 경지의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하는 거죠. 서유기에 나온 삼장법사는 특정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런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84,000개를 언제 다 보냐? 이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 부처님 교리의 엑기스만을 600부 정도로 모은 게 바냐바라 밀다경이고요. 이 바냐바라 밀다경을 다시 추려서 260자, 제목 포함 270자로 줄인 게 바냐바라 밀다심경입니다. 이 심자가 하트,
더 줄였다는 뜻이고,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 심경을 하트 수트라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냐바라 밀다 심경만 잘 체화시키고 외워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 사상의 핵심을 꿰뚫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불교는 석가모니께서 35세에 창시하셔서 널리 설법하시는 40 혹은 45년 동안 굉장히 큰 종교로 융성했습니다만, 엄밀히는 힌두스탄 지역의 그냥 큰 종교였죠. 그런데 그것을 인도 전역의 거대 종교 혹은 세계 종교로 키운 것은 약 250년 후에 마우리아 왕조 3대왕 아소카 대왕 때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매핑에서 우리는 딱 하나만 가져가면 됩니다. 기원전 550년 석가모니, 그리고 키루스대제와 제2사회는 이미 지난 시간에 했었고, 이 해의 F4의 마지막 한 명인 공자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오늘의 요약 원하시면 킵핏 화면 잠깐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시면서 이 단어들에서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거 너무 많다? 오늘의 킵핏 기원전 550년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석가모니, 그리고 인도 고대사 하면 일단 입에 올리자 천천천 마쿠굽, 마우리아 쿠시안 굽타입니다. 천천천 마쿠굽, 천천천 마쿠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천천천 마쿠굽.